음주운전을 했다면 여러분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금형,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일정 기간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보다 이 면허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면허라도 구제받을 수 없을까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2년도에는 5.7%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많은 분들이 면허 구제에 도전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구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항과 낮은 사항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절차는 만들어 놓았으면서 왜 인용은 안 해줄까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허용 범위가 좁아졌고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가 높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있죠. 이렇게 음주운전이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인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면허 구제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동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직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배달업 종사자 등은 면허가 없으면 실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에 대한 간절함을 안고 찾아오시는데요. 운전이 업이 아니더라도 영업직 등 출장 업무가 많은 직장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업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서 구제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는 출퇴근 및 생활의 필수성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해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돌봐야 할 가족의 병원 방문이 잦은 경우, 또는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면허 회복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해 생활이 극도로 불편해진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면허 구제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겠죠. 인용률이 낮다면서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그렇지만 구제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졌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제의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시도한다면 아주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죠. 더불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철저하게 구제 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실제로 초범이거나 위험성이 낮은 사안이라는 점을 잘 강조해서 행정심판에서 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강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은 편이라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죠. 행정처분 대응 비용은 전과가 남는 형사 절차를 대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행정심판은 주로 서면 심리와 법률적 논리 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법정 출석이나 조사 등의 부담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0%의 가능성을 5%, 10%의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면허 구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무엇이냐? 말씀드리기에 앞서 면허 구제에 있어 쉬운 사건은 없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비교적 조금이라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있다면 초범이고 면허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거 전력이 없고 면허 취소 조치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여서 주행 당시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주장은 잘못하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을 얻은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 운전을 했든 언제 얼마나 술을 마셨든 처벌은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치 못한 사정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법원의 기준이 더 엄격하겠죠. 세 번째는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겪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과 같이 운전이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특히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생계형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감경이나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이유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의신청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생계형 이의 신청은 불가해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님에도 생계형 이의 신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설업 종사자, 출장 기술자, 방문 판매원 등은 생계형 운전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방문 판매원이나 영업직 종사자는 차량을 이용해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만 주된 업무는 운전 자체가 아닌 영업활동에 있죠. 출장 기술자나 AS 수리기사 역시 공구 및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운전보다 기술적인 작업이 핵심 역할이고요. 이러한 직업들은 운전이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이 주된 생계 수단이며 대체 수단이 거의 없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따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재범 전력이 5년 이내에 있다면 재범 발생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우 불리해요. 이외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적발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뺑소니처럼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는 구제 가능성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실형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형사 절차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드렸듯 면허 구제는 아주 어려운 절차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 정도는 나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지만 행정처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절차인데다가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충분한 구제 자료를 준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유리한 정황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전략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의뢰인분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가 내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었고 이 역시도 숙취로 인한 것이었어요. 의뢰인이 술이 깼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와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 그동안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의 구제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한 결과 감경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이처럼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도 개인에게 맞는 구제 사유를 잘 주장하여 구제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로펌에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구제, 인용률이 낮아도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동주에서 도전하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